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의 윤리기반 성장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전 시간에 이어서 김동희 CFP입니다. 자, 차별화. 도대체 이 차별화가 왜 필요할까요?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판다. 근데 술을 파는데 어디에서 파느냐? 포장마차에서 판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손님들이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모! 그러고 어떻게 해요? 네. 처음처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빨리 냉장고에 가서 처음처럼을 꺼내어서 신속하게 그게 웃으면서 딱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신속하게 전달해 준다. 이런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 뭐냐면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식당에 가면 어떻게 다 배달 로봇 나오죠? 그죠? 그래서 소주도 딱 이렇게 놓으면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4차 산업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제품이 점점 더 표준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틀 위에 ICT 기업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을 만들죠. 그럼 다 거기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류업을 한다고 볼게요. 근데 이번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위스키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위스키바에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메뉴판이 딱 나와요. 근데 세상에 그 메뉴판의 메뉴가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 메뉴 바는 한 600개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뭐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몇 개를 가지고 싹 섞어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칵테일을 딱 주는 거죠. 근데 이 주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재무설계라고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케어라고. 인사할 때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오늘 케어하게 된 김동희입니다. 드리는 행위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옷을 그렇게 말쑥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인 거죠. 아주 심플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재무설계사님들은 온라인에서 뭔가를 살 때, 어떻게 사시나요? 주로 이러실걸요? 가격이 싼데 내가 잘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온라인으로 사겠죠? 근데 가격이 싼데 내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후기를 보겠죠, 후기를. 근데 비싼데 내가 잘 몰라. 그럼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도대체 그렇다라면 이게 비싸고 복잡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차별화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요.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고객하고 딱 결합돼 버리면 다 개인화가 됩니다. 10명이 만나면 상품이 있으면 10에 10승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차별화, 이 복잡한 것들을 근데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게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화 전략의 어떻게 보면 핵심. 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그런 게 있겠죠. 도대체 당신은 재무설계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가장 멋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분이 가장 멋있는 분이냐면요. 이렇게 네 고객님 저는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일하는 방법이 프로세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프로세스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어떤 컨셉을 잡고 거기에 적합한 타겟 시장을 정하고 거기에 또 가서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인 뭔가를 만들어낸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온라인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과 대면을 잘 엮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하여튼 이런 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활동과 관련되어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재무설계 방법론이에요. 이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고객이 뭐라고요? 원하는 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전문성을 이런 거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걸 알려준다가 아니에요. 재무설계는. 고객이 원하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고객을 하나하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플하더라도 그 나오는 과정 자체는 복잡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계화해 두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 우리가 상품만 강조하면요, 상품이 계속 표준화됩니다. 자동차 보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표준화가 되니까 다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의 문제와 결합시키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별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래서 이게 뭐 요즘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정보가 빠르게 바뀌고 이러니까 뭐 즉시 대응, 즉시 학습 뭐 그리고 이 순간의 어떤 정보 이런 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차별화되는 거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계단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법령적인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이 고객에 딱 맞는 핏하는 부분들은 계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적었지만 우리 이런 거죠. 10m 벽을 만났어요. 봤더니만 고객이 철벽을 쳤어요. 10m를 내가 점프는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점프하면 어떻게 해요? 1m는 올라갈 수 있어요. 1m씩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요, 기본기, 정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배운 다음에 응용하시라. 한 번은 제대로 배우시고 한 번은 일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한테 맞는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을 배울 때도 정석을 먼저 배우죠. 골프를 배울 때도 예를 들자 뭐 스윙을 하는 법을 배우고요. 볼링도 4스텝을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스텝이든 5스텝이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나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르게 만드는 것의 가장 강력한 핵심, 이게 세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타겟 시장에서 적절하게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다 좋아요. 고객에 적합한 컨설팅 솔루션, 재무설계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되는 것이 저는 진짜 재무설계사의 차별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갈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예. 눈치채셨겠지만 뭐냐? 유지를 위한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재무설계 스텝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고객의 마음속으로. 너가 이렇게 조명이 막 빛날 때, 내가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풀어주는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적인 차별화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어야,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뭐라고요? 오래 잘 칠 수 있습니다. 오래. 그렇게 해야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조금 반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업계에서 조금 그런 일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 볼까? 금소법이 이제 3월에 시행됩니다. 근데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또 귀찮아졌네?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디딤돌인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셨어요? 우리 재무설계사를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하잖아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다 설명하고 동의 받죠. 처음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고객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세요 이랬을 때 좋아했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다 의사 선생님들 다 그림 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윤리를 지킨다는 것이 뭐 귀찮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래 부상 없이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뭐 골프 이야기를 하면 연습장에서 스윙을 아무리 잘해도 필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점수 내야 되니까 히팅 하잖아요. 히팅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스윙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윤리에 대한 생각, 윤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 오래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멋있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선언을 해보자. 저는 고객님, 저는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저는 뭐가 들어갈까요? 매년 애뉴얼 리뷰를 확실하게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게 뭐 기간이 1년이든 아니면 뭐 6개월이든 간에. 그래서 고객님을 당장 내년에 보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2년이 지나면 고객님이 스스로 재무 능력을 확신하게 될 거고 3년이 지나면 고객님의 재무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상품을 추천해 드리기 전에 고객님에게 뭐라고요? 재무 설계에 대해서 교육을.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고객님이 많이 좀 더 높아지셔야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멋있게 한번 이야기하고 좀 지켜가는 그런 우리 재무설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무설계 업무 수행 기준 6단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재무설계사의 업무 수행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뭐 옛날 말로 하자라면 이런 거죠.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 뭐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설계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또 해줘야 되는 역할까지도 함께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조금 넣어서 차별화된 팁을 하나를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립할 때 뭐 이거를 잘못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왕이면 그죠? 어떤 재무설계사님에게 그죠? 과 상담하고 싶을까요? 이왕이면 어떤 재무설계사님이 그죠? 여기에 뭐냐면 이거죠. 바쁜 재무설계사님. 이게 또 어떤 뜻이겠어요? 그죠? 능력 있는, 그죠? 잘 나가는 이런 재무설계사님에게 당연히 대우받고 싶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쁘게 관계 정립할 때 포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바쁘고 능력 있고 유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브랜딩이죠. 요즘 유행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활동에서 온라인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냥 재무설계사님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카톡 한번 휴대폰에서 카톡 한번 보세요. 그게 혹시 프로필 사진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나요? 그게 내 상태글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장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보냅니다. 근데 고객은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메시지라고 읽죠. 왜냐하면 재무설계사님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글만 읽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사진을 딱 눌러요. 사진을 딱 누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재무설계사님의 직업의 가치, 의미 또는 성과, 매력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적인 공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높아집니다. 내가 보여지는 의도적인 메시지 이외에 사적인 메시지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런 어떤 브랜딩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죠. 물론 과장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대화의 관점이면 꼭 많이 이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례를 많이 수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이 우리 고객님 앞에서 내가 훌륭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대화법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사장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분보다 조금 더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가 큰 사장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죠? 이런 사례를 본인의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이런 어떤 확신을 주는 거죠.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근거를 짚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관계 설정의 초기에 있어서 뒤쪽에 이렇게 전개될 어떤 여러 가지 실행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스킬들 우리가 재무 설계를 앞으로 해 나갈 텐데 나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품을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냐? 아니면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그칠 것이냐? 뭘까요? 나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더 멋지게 포지셔닝이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요. 돈이 가는 곳에 고객의 뭐가 갈까요? 고객의 가치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캐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스킬적인 숙련이 있으면 이런 관계를 맺는데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칭 대화법이 우리 재무설계 대화법과 이렇게 믹스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스스로 목표를 찾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칭 대화를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고객의 대화 속에서, 고객의 감정 속에서 고객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구현하고 하고 싶은 목표로 만들고 그 목표와 현실과의 갭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수단 자체를 고객이 결정하게끔 도와주는 게 들어간다라면 그렇죠. 너무너무 멋진 거기에 전문성까지 있다라면 정말 멋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고객의 케이스들을 잘 한번 정리해 주는 거. 그죠? 그게 적합하면 신뢰가 생기는 거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좋은 고객을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그 대화법 이런 부분들이 관계 정립을 좀 더 제대로 만들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객이 도와줘야 되는, 뭐 재무설 일방적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나의 역할과 고객의 역할이 함께 같다라면 두 번째는 그죠? 서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야 좀 전에 말씀드린 핏한 이분이 원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고객 정보는요 수집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이 단계의 이름을 고객의 정보는 교환되는 거다. 고객의 정보가 아니고 모든 정보는 교환된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고객님 자녀가 몇 살이세요? 이 취조죠. 교환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저희 애가 몇 살인데요. 이런 인데요. 혹시 고객님은 교환하는 거예요. 요즘 고객님들이요. 정말 전문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마음을 잡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님이 아는 정보를 받고. 그죠? 이게 정보의 교환이죠. 똑같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상황, 고객님의 사업에 대한 생각, 고객님의 가정에 대한 생각, 은퇴에 대한 생각들이 교환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재무 설계에 중심이 서 있어야 되겠죠. 나의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는 교환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짧은 시간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결국은 그게 뭔가요? 그게 이거예요. 객관에서 뭐라고요? 주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에서 주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있죠. 요즘 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이해하시나요? 데이터의 시대. 데이터가 많이 모였어요. 뭐라고요? 빅데이터의 시대. 빅데이터를 알면 다 할 수 있대요. 이 사람이 뭘 하게 될지 다 예측할 수 있대요.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 분류하고 만지고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이런 건 너무 능숙하세요. 인정. 그런데요. 이 정보는요. 팩트만 찾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필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되 팩트 앤 필링의 교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뭐 최근 사례가 주변에 사례가 너무 많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팩트 폭격을 팩폭이라고 하잖아요. 팩폭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요. 팩트 데이터는 이 고객의 인식 프레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이제 아직 연차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데이터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주관의 세계에서 감정적인 터치를 하는 걸 믹스해 주시고,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권에 따라서 보험업계는 감정적인 접근이 강하고 증권업계나 다른 업계는 데이터적인 접근이 강하실 거예요. 근데 보험업계는 반대로 그게 강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거예요. 고객의 감성적인 이런 터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최근 제 프로필에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의료인들과 금융인들의 결합을 하려는 제가 최근에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슬로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고객님이 이거예요. 고객님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고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건강하지 않을 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필링적 접근이에요. 가족의 어려움. 근데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데이터 영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쓰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재무설계사님을 조금 더 차별화되시는 분으로 바꿀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정보가 수집됐죠. 그럼 3단계 뭐 해야 될까요?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석을 하실 때 아마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진짜 간단하잖아요. 재무상태표, 그죠? 현금 흐름표에 뭐가 있나요? 고객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가 다 녹아져 있어요. 고객의 수없이 많은 여하간의 의사결정을 한 거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고객의 현금 흐름에는 본인이 모르는 가치가 담겨져 있고요. 이거를 현금 흐름을 조정한다라는 건 그 가치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강점을 보셔야죠. 당연히. 강점 위주로 이분이 계속 재무적인 강점을 살려서 재무적 건강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약점이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이 약점이 생겼는지 분석하지 마시고요. 강점 분석하셔도 돼요. 약점은 이해하자. 그럼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냐? 편견이 나옵니다. 바이어스. 이거를 찾는 것이요. 굉장히 후속단에 뭔가를 만드는데 효율성을 높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뭔지 아세요? 사나운 개, 큰 개가 아니고요. 뭐라고? 편견이에요. 이게 어디에 녹아져 있다고요?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찾지 못하겠다라면요. 물어보세요. 모든 개인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견을 이해하는 것이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후의 액션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진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합리적, 고객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합리적 가설의 단초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굳이 이제 합리적이라는 말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굳이 이렇게 말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아니겠지만 의도적인 가설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나의 성과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죠? 예.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 가설, 그리고 그 속에서 분석 속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베이스로 해서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해 보자라는 거죠. 뭐 재무설계 작성의 제안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차별화 포인트를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제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객에게 말한 것, 고객에게 제시한 것,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시죠. 제안은 고객한테 제시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말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뭐라고요? 기억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제안서를 쓸 때 포인트들이 좀 달라지고, 제가 왜 편견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좀 더 임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기억시킬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뭐냐면요. 사람들이 언제 듣고 싶어 하느냐면요. 자기 관심사 이야기할 때 듣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 고객이 툭 던지는 그런 단초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왕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고객이 그냥 사소하게 말해서 뺀 게 있어요. 뒤에 있거나가 아니고요. 고객이 물어보거나 언급한 것들을 제일 앞에 넣는 거예요. 그럼 훨씬 이 제안에 대한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제안의 1번이 뭐냐면 고객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냐, 제가 입력을 이렇게 해요. 그죠? 입력 어떻게 해요? 뭐와 함께 가야 이 제안이 그냥 기억이 아니고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하면요. 입력은 감정과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제안하는 이거에 얼마나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관심사를 터치하는 거고요. 고객이 요청한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되고 잘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려면요. 또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볼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이런 게 굉장히 임의적인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 뭐 할까요? 주택 이야기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주택 뭐 이렇게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단독주택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예쁘게 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주시면서 고객님 책상에 붙여 놓으세요. 꼭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반복되죠. 그럼 기억이 됩니다. 나와 함께.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녀 교육 목표를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유명 대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라고요? 노트 사는 거예요. 함께 주는 거예요. 심볼과 함께 제시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고 이게 그래야 또 실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결국은 고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탐구 생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고객 탐구 생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안을 하기 전에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탐구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거 적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영이 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익히면 지금 진짜 정보의 시대잖아요. 너무 좋은 상품들과 너무 좋은 정보도 많고 다 요약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팩트와 필링 이 함께 가면 좀 더 차별화될 거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실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성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실행이죠. 근데 실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뭐 결국은 이거는 핵심 행동의 반복이고요. 실행을 위해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재무설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고객의 니즈와 딱 맞는 목표면 고객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고객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물러서지 않고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제 이야기대로 한번 해보시죠. 필요할 때는 그래야 뭔가 액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거는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실행이잖아요.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결과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면 그거는 뭐 약간 감정적인 소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핵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단계 모니터링입니다. 이 모니터링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명이 켜져 있을 때가 언제냐? 상품을 내가 가입하고 고객에게 내가 뭔가 받을 수 있을 때 뿐만 아니고 꺼져도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적인 게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고객도 뭐라고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무설계사님들의 고객 중에서 아마 자영업자 고객들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이 보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진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반은요, 이 위기를 또 극복해냅니다. 그때 이분들이 떠나지 않는 분들을 찾겠죠. 떠나지 않게 하려면 뭐라고요? 내가 내 업무 기준 속에 리추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로 픽스를 시켜줘야 나도 안 잊어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무설계적이를 우리가 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지만 모니터링, 애프터 서비스는 진짜 신용, 신뢰의 문제예요. 그리고 신용과 신뢰가 쌓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고객과 내가 처음 만나요. 그럼 대부분의 고객은 재무설계사에게 조건부 신뢰를 줘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평가하죠. 나는 좋은 고객인지 아닌지. 고객도 좋은 재무설계사인지 아닌지 보죠. 그 과정을 거쳐서 뭐라고요? 의기투합해요. 의기투합된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얼마나 강력한 큰 일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 변화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능력 개발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성실과 근면의 의미, 전문가 정신의 의미,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은 6단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고객보다 우리가 고객을 더 잘 알게, 뭐 적합성의 원칙 이런 걸 다 떠나서, 설명의 의무 이런 걸 다 떠나서 고객보다 우리가 고객을 더 잘 알게 되면, 그죠?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관계로 가죠.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반드시 신뢰. 이 신뢰가 전문성과 결합이 되었을 때 진짜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업에 대해서도, 나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에 대해서 깊게 질문하는 재무설계사님들만이 깊은 대답과 이걸 바탕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재무설계 업계를 잘 키워가시길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